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90년생은 일자리 절반이 비정규직이라 기회비용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20대를 보내 비선형적 사고를 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찰과 참여할 경우 피드백을 기꺼이 주는 세대입니다. 간단, 재미, 정직 세 가지 특징으로 고용시장에서는 워라밸 그리고 보여주기 시기를 거부하며 통제를 거부하며 이 일을 게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분은 수용하지만 희생은 거부합니다. 소비시장에서는 번거로움을 제약시하고 연결은 권리지만 광고는 거부합니다. 도덕적인 소비를 시작했고 가성비를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책 90년생이 온다. 2018년 베스트셀러로 2019년 대통령의 주변인 선물로 더 알려진 책입니다. 저자는 강연가 이몽택으로 CJ 출신으로 책의 성공으로 프리랜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90년생의 특징을 간단, 재미, 정직으로 보고 그 특징이 고용과 소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약합니다. 먼저 세대입니다. 대학교의 동아리들이 사라지고 대졸 40%가 합격률 2%도 안 되는 공무원 준비에 매달립니다. 이럴 바에 고졸부터 공무원 준비를 하자며 대학 진학률도 떨어집니다. 80년생들의 무한경쟁 자기개발은 직장이 안정적이란 전제를 하는데 이마저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90년생들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추구가 합리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일자리 절반이 노동법을 벗어난 비정규직으로 이제 공무원은 연금을 개혁해도 굵고 긴 꿈의 직장이 됩니다. 회사들은 대학의 주문형 인재를 요구해 제조업 국가에서 인문계는 하층 계급이 됩니다. 신입에게는 경력을 요구하고 경력자는 경력을 무시하고 신입으로 채용합니다. 80년생, 90년생이 주목받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아졌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고 소비력도 가장 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70년생 전후의 X세대는 90년대에 펑키하게 두 번째 베이비붐 세대로서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와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80년생 전후의 인터넷 세대는 00년대에 다시 덜 반항적으로 의무와 명예를 존중해주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90년생 전후의 스마트폰 세대는 80년생과 함께 묶이기도 하지만 10년대 웹을 넘어서 앱, 비선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함. 90년대 은어를 넘어서 게이머와 커뮤니티어가 사회로 나옵니다. 게시판의 잘림 방지를 위해 요구됐던 그림인 짤방은 이제 이모티콘처럼 쓰입니다. 정보의 과잉시대여서 세 줄 요약이 요구되고 초단편 소설이 유행합니다. 언론이 공정함에서 이익 집단으로 회귀했듯이 서점도 엘리트의 영역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미. 자아실현의 욕구가 삶의 목적 추구가 아닌 삶의 유의 추구로 바뀝니다. 진지함을 못 견디고 맥락을 깨트리는 데서 웃음을 찾는 병맛 B급 문화가 등장합니다. 위키피디아보다 재미있는 나무위키가 성장하고 드립력이 전달력의 요소로 중요해지고 맥락을 깨는 아무 말 대잔치도 능력으로 취급받습니다. 다음은 정직함. 경쟁이 심한 입시와 취업은 불공정한 기회에 분노하게 합니다. 비트코인, 호갱노노, 화해 등 신뢰를 시스템화하는 서비스를 사랑합니다. 구직자가 회사를 평가하기 시작하고 회사도 요구에 따라 성적표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피해를 육체적 피해와 동일시하는 불편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용시장입니다. 먼저 간단함. 00년대 중반부터 급여 안정 승진보다 워라밸이 직장 선택 기준이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에 도입되며 술집과 택시는 망하고 문화광자와 취미는 화랑을 띱니다. 칼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 악폐습을 보여줄 뿐 보여주기식 업무에 모두가 염증을 느낍니다. 유연근무제가 도입됨으로써 회의와 팀 업무를 위한 필수 시간은 꼭 이때 출퇴근을 유연하게끔 바꿔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영미권은 주 4일제를 검토하고 한국도 2019년 SK에서 격주로 시범 도입합니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도 엄청난 찬반을 벌였듯 금미래의 논쟁거리입니다. 다음은 재미. 이제 군대형 통제와 기합이 아닌
참여와 인정이 통하는 세대입니다. 80년생까지도 이익이 있다면 권리를 포기했지만 90년생은 권리가 우선입니다. 성장사회도 아니니 일단 버티라는 말은 폭력입니다. 버틸 기한과 이유도 이제 알려줘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한데 이는 함정이 있습니다. 인내만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 발화자의 신뢰도 실험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사의 주인이다, 즐겨라 등의 훈계를 하려면 일터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게임과 자란 세대인 만큼 일들을 게임처럼 쪼개어서 보상을 구체화하면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다음은 정직. 대학 진학률이 높지만 대기업과 공기관 일자리는 20% 남짓입니다. 요즘 모두 대기업만 가길 바란다는 말은 증거가 없고 다들 매우 현실적인 취업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1년 내 퇴사율은 300인 이상에서 적지만 300인 미만에서는 높아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큰 연봉 격차가 하나의 원인으로 짚힙니다. 이에 정부는 파격적인 청년공제로 중소기업 연봉부터 끌어올리지만 여전히 꼰대와 또라이가 많고 개인의 발전이 없고 노동시간이 열악한 점 등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정직의 가치로 이제 희생을 거부합니다. 90년생은 충성심이 없고 이기적이고 팀워크가 없고 야근을 피한다? 헌신했던 선배들이 헌신짝이 되어 왔으니 충성의 요구는 부정직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10년 후의 목표에 직무 전환, 임원, 전문가 등이 아닌 작가, 투자자 등의 대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쫓아라는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는 꿈이 없고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90년생입니다. 휴가는 이제 사유서에 징검다리 휴일이어서를 쓰는 등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나와 고용계약을 한 사장도 아닌 선배가 눈치를 주는 것은 사내 부조리일 뿐입니다. 안식년은 근속기간이 짧아진 오늘날 10년에서 3년, 5년으로 당기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한 달의 근속휴가, 6달의 해외 연수휴직 제도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시장입니다. 우선 간단함은 번거로움의 거부입니다. 소비자의 만족의 최대화보다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화두가 됩니다. 액티브 X 폐지가 10여 년간 대선 공약이었을 지경입니다. 결제 과정이 번거로운 서울시 제로페이는 실패하고 단순했던 배달앱은 성공합니다. 불만의 표현도 번거로워서 콜센터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다산 콜센터는 통합으로 성공합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의 유행은 소비의 번거로움도 보여줍니다. 소비주의 욜로족에 맞서 저축주의 파이어족이 등장합니다. 미니멀리즘, 차량 공유는 잦은 이사 속의 소유의 번거로움을, 노브랜드, 무지상품 등은 활자의 번거로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재미. 유엔 선언이나 차기 헌법에도 기본 인권으로 승격된 연결의 권리, 군대에도 폰이 들어갔습니다. 영화관에 20대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충격적으로 핸드폰을 끄고 2시간 단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초에서 30초의 영상을 보려고 15초의 광고를 봐야 한다? 광고를 없애주는 크롬 웹브라우저가 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또한 광고가 5초 정도로 짧은 유튜브가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능동적으로 찾아보게 하는 재미있는 광고만이 생존합니다. 이제 유튜브도 15초 광고를 검토하고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MS 등이 무료 이용자는 광고를, 유료 이용자는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구독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직. 호갱은 호구 고객의 존말로 가격을 덤태기 썼다는 뜻입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자 최저가의 비교 기준이 전국,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4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사건이 일으킨 불매운동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슬로우 데스, 말려 죽이기 방식은 일본 불매운동에서도 대대적인 성공을 일으킵니다. 2014년엔 국경을 넘어서 한국에만 비싸게 파는 제품은 해외 직구로 하기도 합니다. 다이슨, 삼성, LG전자, 현대기아차 등이 된서리를 막고 내수와 수출의 평등 가격 정책을 시행합니다. 생맥주 용량 표시제나 스몰비어 유행, 질소과자 뗏목 등은 정량 표시에 대한 요구고 2014년 창렬하다, 혜자스럽다 등의 용어는 가성비를 말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폼파리와 용산 전자상가는 신용을 잃고 무너지고 뽐뿌와 다나와가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2017년 인형 뽑기방 유행도
확률 조작으로 신용을 잃어 무너집니다. 90년 세대의 소리를 듣는 법을 다들 고민합니다. 포드가 말에서 자동차로, 잡스가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팔 때 같은 막막함을 느낀다고들 합니다.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고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00년대엔 직접소통법이 유행했습니다. 세스코의 유머 경영은 아시아 최대 회사로 그를 키우게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직접 접속 과정이 번거로워서 이제 SNS 독백의 형태로 불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찰조사법, P&G는 다우니와 페브리즈를 이처럼 성공시켰고 화이자의 비아그라, LG의 세탁기도 이를 따릅니다. 하지만 피상적이고 데이터가 객관을 읽기 쉽고 관찰로 행동이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직접조사법, 카페에서 카공적을 관찰하거나 게임을 젊은이들과 함께하거나 스타벅스의 끝없는 피드백 반영은 90년생이 대답 없는 세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